안녕하세요. 철학가 내 고민을 들어줘를 이번에 출간하게 된 저자 황상규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철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산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옛날에는 춥고 가난했지만 희망이 보이는 시대였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더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저버리고 전혀 철학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철학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자들을 위한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살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동반 자살은 일주일에 거의 한 번꼴로 가족 동반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나라고, 또 부패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을 위한 공화국이고 자살공화국이고 참사공화국이고 부패공화국인데, 과연 이 시대의 철학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철학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숙고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철학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금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냐? 파세스라는 그 사람이 유쾌한 철학자들이라는 책 속에서 이 요새 강단에서 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회색인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담력을 잃어버린 회색인. 왜 그러냐? 왜 철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회색인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냐 하니까, 주로 철학을 하는 대학 강단 철학들이 하는 일이라는 주석 달고 주의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주로 강단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느낀 것을 주로 했던 것이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주로 대학 강단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실질 삶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주석 달고 주의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학 교육을 보면 주로 이 철학사 위주의 교육. 우리가 대학 때 철학사를 배운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학사라는 것이 이게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조차 알기도 어렵고 현실과 접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사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철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민을 해결하고 할 수가 없죠. 또 문제는 흔히 노자다, 공자다, 칸트다, 여러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철학도 좋은 점이 있지만, 노자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욕심을 버리고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사에 사는 우리가 완전히 탐욕과 이익을 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도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으로만 전부 세상을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전적인 철학자들을 주로 주의하고 주석 따라서 현실을 조명하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철학들 자체도 결국은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철학으로 세상을 현실을 조명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우리의 문제점을 조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분적인 해결책은 볼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현실은 분명히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을 현실에 맞게끔 재조명하고 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고민이 무언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고찰하고 통찰하면서 참조하면서 새롭게 이 사람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철학을 하는 그런 생활 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는 철학하지만 옛날 위대했던 철학자들만 주로 이렇게 주석다는 걸로 끝내는데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찰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가? 우리들의 세상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자, 우리들의 인간이 있고 바로 인간 플러스 사회가 바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인간은 과연 그러면 뭐냐? 인간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성선설이 있고 성학설이 있습니다. 응? 맹자가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손자가 인간은 악한 마음,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잘 생각해 보면 선한 것도 그렇다고 악한 것도 우리가 잘 평범한 우리 일상을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이것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지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인간을 한 이론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양하다. 인간은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게 아니라 인간은 선에서 악으로 또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서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선에서 악으로 가기도 하고 악에서 선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또 사람이 수가 많다 보면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악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악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악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러면 이익을 중시하면서 왜 인간을 더욱더 악한 쪽으로, 탁한 쪽으로 우리를 만드는가? 이 자본주의는 문제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항상 광고를 해서 물건을 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그 신제품을 사지 않으면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물건을 파고 소비를 하도록 조명을 합니다. 소비사회에 우리가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소비사회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인간을 탐욕스럽게 찾고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익 창출이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자꾸 인간들에게 소비를 종용합니다. 이 종용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항상 돈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 탐욕을 위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소비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호주머니가 자꾸 비고 가난해져. 자, 집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새빵살이를 하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근데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사는데 다 무엇으로 삽니까? 빚으로 사죠. 자, 지금의 자본주의는 빚을 내서라도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두 빚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본주의는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든 데다가 빚까지 빚 무서운지 모르고 빚을 종용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 세상이 빚더미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빚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지금 결국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누가 부자가 되냐? 기업이 부자가 되고 결국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가게는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죠. 지금 이런 사회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소비를 강조하고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아파트를 사게 만들어서 빚쟁이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절망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노력한 책이 바로 철학과 내 고민을 풀어줘라는 책입니다. 실제 우리 행복은 뭡니까? 가장 인간의 행복은 결국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행복할 수 있는 기초는 될 수도 있어요.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실제는 나누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습니다. 이 나눔, 이 나눔이 가장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없어도 나누는 거. 자, 록펠러가 예를 들면 록펠러가 53세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53세. 최고의 갑부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 죽을 병이 걸리죠. 1년 사형, 55세 때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 안에 죽을 거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55이 됐을 때 더 이상 재산도 쓸 수 없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록펠러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돈 벌기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는데 우연히 어느 부모가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망설일 때 록펠러가 그 병원비를 대줘서 수술을 하게 만들면서 그 아이가 회복해서 태어나는 걸 보고 아, 인생의 행복은 바로 여러 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록펠러는 그 뒤부터 자선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바로 이 나눔이 행복.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행복은 배가 되고 불행은 반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를 찾죠. 친구는 뭡니까? 친구라는 존재는 행복할 때, 기쁨이 있을 때 둘이 만나면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플 때 친구를 만나면 내 슬픔을 말하기 때문에 반감시켜주죠. 인간의 행복은 첫 번째 조건이 단순히 돈이 많고 있고가 아니라 그 행복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나누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차가운 회색지대로 펴놓고 아파트 상자를 지어놓고 서로 문을 굳게 닫고 살죠. 사회에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없어져 갖고 사회는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있죠. 이 냉기를 없애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마음을 고쳐야 되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돈만 추구하고, 자, 유태인들은 우리가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만큼 돈에 환장한 민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고쳐. 왜? 불행지수가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가 뭐냐? 방글라데시보다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눠 먹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 나눠야 되고, 나눔을 통해서 나눠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바로 덕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철학이 왜 필요한가? 우리 시대의 철학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켜서 성장하려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저희 어린 시절은 춥고 배고팠지만 그래도 따뜻한 정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서 불행한지를 잘 몰랐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덕이 없고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제가 볼 때 바로 철학이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우리는 덕을 기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이것이 철학에서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성장 위주로 가지 말고 분배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지금 성장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너무 보수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도 어떻게 이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다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에 쓴 책이 바로 철학아 내 고민을 들어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